볼 때 세계 경제는 저희가 작년에 뭐 대개 세계 경제가 금년도에 한 4% 정도의 성장을 하자 이렇게 예. 전망을 했는데요. 네. 뭐 대개 그 정도의 성장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엔 뭐 유럽이 또 출구 전략을 예, 쓰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예. 또 중국이 긴축을 계속 예, 예.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 금년도에 세계 경제 뭐 또 다른 불확실 중에 하나는요. 적어도 지난 3년간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그것이 선진국이건 또 중국이라든지 인도, 한국처럼 신흥공업국이건 아니면 개도국이건에 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의 바닥에서 빨리 벗어나느냐, 네. 어떻게 하면 경기를 진작시키느냐 한 방향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나라들은 경제 회복이 좀 빨라가지고 이제는 오히려 경제 회복보다는 인플레를 걱정해야 되고요. 어떤 나라는 아직도 회복이 잘 안 돼 있어서 여전히 확장적인 정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3년 동안은 정책의 공조가 각 나라들이 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큰 어려운 점이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인플레를 걱정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소위 이제 긴축 쪽으로 정책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오히려 아직도 실업이 높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 그래서 더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국제 금융시장 같은 데서 이제 상당히 변동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네.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제 역시 뭐 그러한 어떤 그 국제 금융시장 내지는 세계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상호 충돌 이런 데 따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경제도 그런 걸 잘 주시해 가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작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했듯이 예. G20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0개국이 같이 모여서 이러한 서로 정책 간의 상호 충돌에 따른 위험성을 어떻게 하면 축소시키고 네. 그러한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뭐 거리에 차가 확연히 줄어 보입니다. 이 참 이른바 원유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인한 부담이 큽니다만은 이쪽 부분은 연구원에서는 대략 어떻게 지금 예, 전망하십니까? 그 KDI가 전망할 때는 되게 $85 수준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연평균으로. 연평균으로. 예. 이게 한 $90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10%보다는 15% 정도 조금 오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2008년도 상반기에 경험했던 뭐 배럴당 $140로 간다든지 뭐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그 환율이 또 막 급히 환율이 아니라 유가가 네. 급격하게 또 떨어질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지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개 그 정도 수준에서 100불대 언저리에서 뭐 유지하지 않을까. 그건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만큼 서민의 부담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이 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 물가 문제가 지금 또 예. 국민들은 아주 매일매일 닥치는 그렇습니다. 예. 그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올해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고 계십니까? 작년도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였습니다. 네. 금년도에 뭐 KDI가 상당히 인플레에 대한 그러한 그 우려도 하고 전망도 내놓고 있어서 작년 말에 저희가 전망할 때는 3.2% 연간 평균으로 네. 3.2%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 추이로 보면 다소 이거보다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예. 이제 수정 전망을 하게 됩니다. 경제 전망에 대해서 뭐 성장 또는 뭐 국제 수지 물가 다 수정 전망을 하는데 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가 작년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럼 3%를 좀 넘지 않겠느냐 그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3.2%보다 좀 더 예. 높지 않겠느냐. 특히 이 유가 등 이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요. 또 최근에는 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 그 인플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인플레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플레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지난 3년 동안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우리가 경기를 진작시키느라고 재정 적자도 지난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했고요. 또 네.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2번에 걸쳐 올렸습니다만 그 여전히 그 소위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그런 돈이 많이 풀린 데에 따른 그만큼 수요의 압력도 상당히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비용 측면에서의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원자재가 오른 거에 플러스해서 그런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 이것이 그 일반 국민들의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자꾸 자극해서 인플레 기대 심리 때문에 임금이 더 오르게 되고 임금은 다시 또 비용이 올라서 또 인플레가 오르는 소위 말해서 임금과 물가에 아주 동반 상승하는 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네. 정말 주의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경제학자들이 인플레를 비유하기에 치약에 많이 비유합니다. 여러분 네. 치약을 짜시면 다시 못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은 높이기가 쉬워도 인플레는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이게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늘 인플레는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과제로 해야 되고 또 정부도 그렇게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인플레 억제에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당면한 물가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제일 그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뭐 저는 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인플레 현상 중에 많은 부분이 이제 비용 측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유가라든지 또는 뭐 농산물 가격. 그래서 농산물 가격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뭐 농산물 가격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정부가 비축이라든지 또는 뭐 수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만큼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배추값이 오를 때 배추를 수입한다든지 또는 배추의 비축을 한 것을 시장에 방출한다든지 뭐 이런 게가 되겠고요. 유가에 관해서 뭐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우선 네. 그 가격 자체가 제대로 잘 형성이 되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 혹시 불공정한 담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전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최근에 논의됩니다만 유류세에 대한 유류세 네. 인하를 검토한다든지 또는 공공요금 같은 것은 최대한 억제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좀 가급적이면 동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수요 측면은 건 역시 돈을 더 이상 돈이 방만하게 풀려서 그것이 시장에 해서 혹시 그게 뭐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가지 않게끔 그건 뭐냐면 이제 금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